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이 racism, 인종주의라는 단어, 아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대도시의 인종차별주의, 예를 들면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 청소년을 총으로 쏴서 절명시킨 사건들, 이런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가 아니라 서버브의 인종주의는 어떨 것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서버브의 하이스쿨 내에 인종주의가 있는 것인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케이스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그 케이스가 버넌 힐스 하이스쿨 케이스입니다. 이 학교에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바로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버브의 인종주의는 어떤 것인가? 이번 문제된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태의 레이시즘인지, 또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또 소수계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버넌 힐스 하이스쿨의 레이시즘 케이스, 개요를 아주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흑인 학생이 교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 문제를 놓고 교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학생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아버지가 전 베어스의 유명한 선수인 데스먼드 클락 선수입니다. 이 부모가 학교의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해보자. 그래서 변호사, 경찰을 동원해서 지난해 8월부터 항의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 측이라든가 학교 측 또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트리뷴이 이 데스먼드 클락 가족의 변호사 그리고 버넌 힐스의 그 경찰 리포트 이걸 중심으로 파악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교내에서 이제 학생들의 그 학력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빼느냐, 불공정한 처우다 하고 항의를 했는데 이 교사가 행사장에서 이 학생을 쫓아냈습니다. 킥아웃 했다는 것이죠. 또 이 학생에게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방과 후에 학교 교정에 남아 있었는데 학교 측 직원이 다가와서 너 이 학교 학생 맞냐? 증명해봐라. 그렇게 다구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주변에 같이 있던 백인 학생들에게는 전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 흑인 학생에게만 이런 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차별이다.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이 학부모 측이 여기에 항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또 시카고 트리뷴도 학교 측이 이번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이제 기록을 입수한 것을 보면은 교장이 지난 8월 이후에 교내에서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 몇 차례 회의를 연 것, 이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학부모 측 주장입니다. 서버브 하이스쿨 내에 인종주의, 인종차별, 레이시즘이 확실히 있다. 이걸 개선해보자. 우리도 소수계 학생의 부모로서 참여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카고 트리뷴이 University of Illinois 시카고 캠퍼스에 근무하는 사회학 교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다 루이스라는 교수인데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설명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진단한 것은 요약을 하면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서버브 지역의 레이시즘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매우 서틀한 형태다. 무슨 얘기냐면은 매우 그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미묘하고 파악이나 포착하기가 힘든 행태의 인종차별이고 또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형태의 인종차별이 서버브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이 학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소수계 학생들을
등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학칙을 위반했을 때 소수의 학생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하다든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인 부모들 학교 참여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차별 여부가 파악 자체가 힘든데 자녀들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이 학자가 얘기한 것은 학교 측이라든가 교사나 직원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재해 있는 그 편견, 고정관념, 그 바이어스라든가 스테레오타입 이런 것을 가지고 소수의 학생들을 일종의 그 세컨 클래스, 2등 시민같이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미묘하지도 않고 직선적인 차별도 있다. 예를 들어서 너 이 학교 소속 맞아? 이게 소수계에만 질문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이스 교수의 결론은 서버비의 인종차별은 매우 미묘하고 파악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고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이 있는데 이것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fairness, 공정한지의 여부를 커뮤니티라든가 학교 측에서 계속 감시하고 마니터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인들이 살고 있는 서버브 지역의 커뮤니티에, 이 로컬 커뮤니티에 별로 참여를 하지 않죠. 또 학부모들의 그 학교 PTA라든가 이런 참여도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브 학교 내의 인종차별주의는 미묘한 형태고 파악도 힘들고 증명도 힘들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쪽에서는 관심도 없고 인지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피해에 방치되기 쉽다. 그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커뮤니티의 대처 방안도 사실은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룹으로서 커뮤니티로서 무슨 민권보호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아직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싸울 능력도 물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스먼드 클락 유명한 풋볼 선수죠. 돈도 많고 변호사도 있는데 이 사람도 투쟁하는데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싸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최근에 우리 커뮤니티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단체들의 관심사를 보면은 주류 사회보다는 한국 쪽에 더 많이 쏠리고 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이라든가 독도, 동해, 위안부, 뭐 국회의원 출마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더욱 우려되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bullying에 대해서 우리 커뮤니티 또 2세들의 관심을 좀 갖도록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bullying이라는 거 학교 내 일반 학생들이 한 20-30% 정도가 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개나 쓰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못 살게 노는 것인데 자살까지 야기시키는 그런 피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소수계니까 틀림없이 학교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소속하고 있던 단체에서 이제 이걸 교육적인 행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소속원들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고 그 후에 또 주변 몇 분과 한번 교회 내에서 교육적인 행사를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발생한 이 케이스로 미뤄보면은 언론이라든가 학자들, 학교, 경찰, 변호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종합한다면은 서버브의 인종차별, 특히 학교 내에 레이시즘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레이시즘은 파악도 힘들고 증명도 힘들고 해결도 힘든 그런 차별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이 피해에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부모들 개인적으로 그 실체가 뭔지 잘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커뮤니티에서도 인식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대처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 선거전을 지켜보면서 좀 다른 쪽 느낌을 느꼈는데 우리의 2세들, 3세들 중에서 텔 크루즈나
마르코 루비오 같은 센 인물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큐반 2세들이죠. 부모들이 바텐더도 하고 제니터도 하면서 허드레 일 하면서 키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강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자문도 한번 해봄직하고 연구도 해봄직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인디애나주 예선이 오늘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승세를 굳힐 것인가가 달려있는 중요한 예선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트럼프가 크게 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오늘 백인 근로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미국인 선교사 2명이 저마이카에서 비혼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2002년부터 저마이카 빈곤 지역에서 집을 지어주면서 선교를 해왔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피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명의 뉴욕 대학교 흑인 여학생들이 허위 신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백인 남성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이 신고가 거짓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공립학교가 어제 오늘 휴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97개 학군 중에 94개 학군의 교사들이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6월 말까지만 봉급이 지급됩니다. 디트로이트 교육청의 예산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존슨앤존슨이 5,500만 달러의 피해 보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탈컴 파우더 사용자가 이로 인한 암 유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소자는 자신의 방광암의 이유가 존슨앤존슨의 제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문학학자들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혹성 3개를 새로 발견했습니다. 이 혹성들은 다른 태양계 소속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혹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서버브에서 어제 메트로 열차에 치여서 행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바틀렛 메트로 스테이션에서 진입하던 열차에 한 행인이 치여서 숨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또 다른 한 사람도 숨졌습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식당과 셰프가 세계적인 요식업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는 레스토랑 리너 그리고 셰프 그란트 치즈 등 2명입니다. 이 대회에는 시카고 지역에서 12개의 식당과 셰프가 수상자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시카고의 전 일기예보 방송인이 ABC 방송의 Dance with the Star 대회에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채널 5에서 근무하던 진저 Z 최적 6명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67도, 내일 맑고 흐리고 비 51도, 목요일 맑고 흐리고 61도, 금요일 맑고 78도, 토요일 흐리고 비 75도입니다.